추수감사절 저녁, 형이 식탁 위에서 칼을 쥐고 소리쳤다. 엄마, 그 돈 47,000달러 내놔. 내가 숨긴 그 더러운 비밀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꽂혔다. 나는 미소 지으며 포크를 내려놓았다. 형, 그 돈은 내가 훔친 거잖아. 내가 대신 감옥에 간 이유, 오늘 다 말할게. 그 순간 엄마의 눈물이 테이블 위로 떨어지며 추수감사절의 평화가 산산조각 났다. 형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바로 복수의 시작이야.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비가 내리면 더 그렇다. 2025년 추수감사절, 우리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평소처럼 화려한 식사를 준비했다. 엄마는 미국식 칠면조를 불고기 소스에 재워 구웠고 아빠는 이미 10년 전 떠난 사람이었다. 형과 나는 그 빈자리를 메우려 애썼다. 형, 김민주는 내 인생의 절반을 차지한 존재였다. 우리는 같은 피를 이어받았지만 형은 항상 빛이었고 나는 그림자였다. 어린 시절, 나는 형을 우상으로 여겼다. 그는 학교에서 인기 많고 대학은 서울대 경영학과, 취직은 삼성전자. 나는 평범한 지방대 출신, 작은 IT 회사에서 코더로 일하는 신입. 하지만 그 모든 게 형의 그림자 속에 숨겨진 비밀 때문이었다. 형은 항상 돈에 목말라 있었다. 민호야, 돈이 없으면 세상은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아. 형의 그 말은 내게 철학처럼 새겨졌다. 그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는 4명이었다. 엄마, 나, 형, 그리고 형의 아내 지은. 지은은 예쁘고 똑똑한 여자였다. 그녀가 형을 사랑하는 건 알았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독이 될지 몰랐다. 추수감사절은 우리 가족의 전통이었다. 아빠가 미국 유학 갔을 때부터 시작된 습관.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형의 눈빛이 이상했다. 불안하고 탐욕스러웠다. 엄마, 요즘 회사 일이 힘들어서 그래? 투자 좀 해줘. 형이 가볍게 시작했다. 엄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민준아, 너도 알잖아. 엄마 돈은 가족을 위한 거야. 하지만 형은 멈추지 않았다. 술이 돌자 목소리가 커졌다. 가족. 웃기지 마. 그 돈, 내가 숨긴 그 47,000달러. 그게 가족을 위한 거라고. 테이블이 얼어붙었다. 지은이 형의 팔을 잡았지만 형은 뿌리쳤다. 나는 그 돈의 비밀을 알았다. 47,000달러. 약 6천만 원, 엄마의 은퇴 자금, 아빠가 죽기 전에 남긴 유산. 하지만 그 돈은 형이 5년 전 사라지게 만든 원흉이었다. 형은 회사 돈을 횡령했다. 3억 원 규모의 사기. 그걸 은폐하기 위해 형은 나를 이용했다. 민호야, 내가 대신 책임져. 형이 내 미래를 만들어줄게. 형의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형의 동생이었으니까. 형을 믿었으니까. 그날 형은 칼을 쥐고 일어났다. 부엌에서 가져온 과도였다. 내놔라, 엄마. 그 돈 없으면 나 죽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이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는 창백한 얼굴로 나를 봤다. 민호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형, 앉아. 이야기할 게 있어? 그 순간 내 복수가 시작됐다. 나는 형의 비밀을, 그 모든 배신을 폭로할 준비가 돼 있었다. 하지만 그 전에 과거로 돌아가야 했다.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5년 전 나는 형의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삼성의 하청업체 미래테크. 형은 부장이었다. 그는 야심차고 영리했다. 하지만 그 영리함은 항상 어두운 면을 가졌다. 민호야, 세상은 약육강식이다. 돈이 왕이야. 형은 나에게 투자 스캠을 가르쳤다. 직원들의 퇴직금을 모아 해외 펀드로 빼돌리는 거 처음엔 장난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곧 형은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형, 이건 불법이야. 에 내가 말렸을 때 형은 웃었다. 불법. 성공한 놈들이 불법 안 해? 내가 도와주면 형이 내 집도 사줄게.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형의 눈빛, 그 절박함에 넘어갔다. 우리는 밤새 코드를 짜서 회계 시스템을 조작했다. 3억 원이 사라졌다. 형은 그 돈으로 자신의 펀드를 만들었다. 민준 캐피탈. 그는 스타트업 투자자 행세를 했다. 하지만 추적이 시작됐다. 경찰이 왔을 때 형은 나를 앞으로 밀쳤다. 민호가 했어. 내 동생이 미쳤어. 나는 충격받았다. 형의 아내 지은도 알았다. 그녀는 형의 공범이었다. 민호 오빠, 미안해. 민준 오빠가 가족을 지키려면 그녀의 눈물은 진짜였다. 하지만 그 눈물이 나를 구하지 못했다. 나는 감옥에 갔다. 2년 그 안에서 나는 변했다. 책을 읽고 법을 공부하고 형의 모든 흔적을 추적했다. 형은 그 돈으로 부자가 됐다. 지은과 결혼하고 강남에 집을 사고. 엄마는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침묵했다. 민호야, 형이 잘못했지만 가족이야. 엄마의 그 말은 나를 더 아프게 했다. 출소 후 나는 조용히 살았다. 작은 원룸에서 코딩하며 형의 펀드를 해킹했다. 그 안에 숨겨진 진실, 47,000달러는 엄마의 돈이 아니었다. 형이 엄마에게서 빼돌린 돈 중 일부, 해외 계좌로 숨긴 거였다. 형은 최근 펀드가 무너지자 그 돈을 찾으려 했다. 추수감사절, 형의 요구는 절박했다. 엄마, 그 돈 내놔. 안 그러면 다 끝이야. 나는 웃었다. 형, 끝난 건 내 인생이야. 내가 증거를 가져왔어.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 형의 이메일, 계좌 내역, 지은과의 대화가 떠올랐다. 이게 내가 나 대신 감옥에 보낸 증거야? 그리고 엄마, 당신이 왜 침묵했는지. 아빠의 죽음, 그 사고도 형 때문이었어. 모두가 숨을 죽였다. 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민호, 너 미쳤어. 그건 나는 말을 끊었다. 형, 이제 내 차례야. 진실을 말해. 형의 눈이 흔들렸다. 민호야, 그건 오해야. 엄마, 믿어줘. 하지만 엄마의 시선은 이미 나에게 고정돼 있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테이블 아래 그 엔벌로프가 있었다. 47,000달러, 현금으로 쌓인 지폐. 형이 그것을 노렸다. 나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감옥에서 보낸 그 2년, 나는 형의 모든 걸 파헤쳤다. 형은 단순한 횡령범이 아니었다. 그는 연쇄 사기꾼이었다. 미래테크 이전에도 대학 시절부터. 형은 서울대 동아리에서 시작했어. 친구들 돈 모아서 주식 투자, 실패하자 도망쳤지. 그 피해자 중 하나가 아빠의 지인이었어. 엄마가 헛숨을 들이켰다. 민준아, 그게 형은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이야. 민호가 미워서 그러는 거야. 지은이 끼어들었다. 오빠, 진정해. 민호 오빠가 왜 그래?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도 공범이었다. 5년 전 사건의 진실, 형은 회사의 돈뿐 아니라 엄마의 유산도 노렸다. 아빠가 죽은 후 엄마는 보험금과 유산으로 1억 원을 모았다. 형은 그걸 가족 펀드라며 관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주머니로. 형, 내가 엄마한테 투자라고 속인 그 돈, 그중 6천만 원이 사라졌어. 그리고 내가 횡령 누명을 썼을 때 내가 증거를 조작한 거. 나는 화면을 스크롤했다. 형의 이메일, 지은아, 민호를 믿기로 써. 동생이니까 의심 안 할 거야. 지은의 답, 오빠, 너무해. 하지만 가족을 위해 가족.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형은 웃었다.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래, 내가 했어. 하지만 왜 내가 그랬냐면 가족이 나를 버렸으니까 형의 폭발이 시작됐다. 그는 아빠의 죽음을 꺼냈다. 10년 전 아빠의 교통사고. 아빠는 나를 미워했어. 넌 실패자야라고 했지? 그날 아빠 차의 브레이크를 형의 말은 중간에 끊겼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형, 무슨 소리야? 내가 물었다. 형은 미쳤다는 듯 소리쳤다. 아빠가 죽은 건 사고가 아니야? 내가 브레이크 라인을 끊었어. 아빠가 내 사기를 알았으니까? 엄마, 너도 알았잖아. 내가 증거를 숨겼어. 엄마가 무너졌다. 그녀는 울면서 고백했다. 민준아, 엄마가 내 잘못을 덮으려고 했어. 가족을 지키려고 엄마의 비밀, 그녀는 형의 범죄를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대신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민호야, 미안해. 내가 강하니까 내가 버틸 수 있을 줄 알았어. 나는 충격을 받았다. 엄마마저. 내 복수는 형만을 향한 게 아니었다. 이 가족 전체가 썩어 있었다. 지은은 조용히 일어났다. 나도 알았어. 하지만 사랑하니까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연기? 밤이 깊어지며 비가 세차게 내렸다. 창밖으로 강남의 네온 사인이 번쩍였다. 형은 문을 박차고 나갔다.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의 외침이 복도에 메아리 쳤다. 지은이 따라 나섰다. 엄마는 테이블에 엎드려 울었다. 나는 혼자 남아 노트북을 닫았다. 복수는 시작됐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형은 돌아올 테고 그의 다음 수는 더 잔인할 거야. 나는 창가에 서서 생각했다. 형, 내가 날 배신한 데가 이제 치러야 해. 형이 떠난 후 집은 무덤처럼 조용했다. 엄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나는 부엌에서 커피를 끓였다. 손이 떨렸다. 47,000달러의 엔벌로프는 여전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형의 사기 증거, 엄마의 침묵의 상징, 내 감옥 생활의 피값. 다음 날 아침, 지은의 전화가 왔다. 민호 오빠, 민준 오빠가 자해하려 해. 제발 와. 나는 믿지 않았다. 형의 전형적인 수법. 하지만 갔다. 형의 펜트하우스, 강남 중심. 문을 열자 형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상처 하나 없이. 왔어, 동생. 이야기하자. 형은 와인을 따랐다. 민호야, 어제는 미안해. 내가 흥분했어. 하지만 진실은 더 복잡해. 그는 과거를 털어놨다. 아빠의 죽음은 정말 사고가 아니었다. 형은 20살 때 아빠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브레이크를 만졌다. 아빠는 나를 때렸어. 넌 형제의 치욕이라고. 엄마는 봤어. 그런데 아무 말 안 했지? 나는 형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동시에 동정심이 스멀스멀 피어났다. 형도 피해자일까? 형, 그럼 왜 나를? 형은 한숨을 쉬었다. 내가 강하니까? 그리고 지은을 사랑했어. 그녀를 지키려면 돈이 필요했어. 지은. 그녀는 형의 약점이었다. 형은 지은을 만나기 전 이미 사기꾼이었다. 하지만 지은은 형을 바꿔놓으려 했다. 민준 오빠,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형은 그 말을 무시했다. 지은은 공범이 됐지만 이제 후회했다. 오빠, 민호 오빠가 증거를 경찰에 넘기면 어떻게 해? 형의 눈이 번뜩였다. 넘기지 않을 거야? 민호는 가족이니까. 그는 나에게 제안했다. 돈을 나눠. 47,000달러. 우리 셋이. 엄마는 모르게 유혹이었다. 출소 후 나는 돈이 없어 고생했다. 작은 방, 라면 생활. 그 돈이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형, 내가 날 배신한 대로 나도 배신할게. 나는 형의 펀드 서버를 해킹한 증거를 보여줬다. 형의 모든 거래, 해외 계좌. 이걸 공개하면 내 인생 끝이야. 삼성에서 쫓겨나고 감옥 10년. 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갑자기 웃었다. 좋아, 그럼 게임이야. 누가 먼저 무너지나 보자. 그는 지은을 불렀다. 그녀가 들어오자 형은 키스했다. 민호야, 지은을 봐. 이 그녀를 위해 내가 뭐든 할 수 있어. 지은은 불편해 보였다. 오빠, 그만.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다. 민호야, 형을 용서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의 고백. 그녀는 형의 범죄를 알면서도 아빠의 죽음을 덮었다. 아빠가 죽은 후 민준이 무너졌어. 엄마가 지켜야 했는데 텀마는 울었다. 나는 안아주며 속으로 생각했다. 엄마도 복수 대상이야. 며칠 후 형의 반격이 왔다. 내 회사의 익명 제보, 김민호, 전과자. 해킹 전문 희나는 해고됐다. 친구들은 멀어졌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형의 펜트하우스에 몰카를 설치했다. 밤마다 지켜봤다. 형과 지은의 대화. 지은아, 민호를 없애야 해. 사고로 지은의 거부. 오빠, 그건 안 돼. 형은 점점 미쳤다. 그는 나를 쫓아다녔다. 지하철에서, 카페에서. 민호야, 그만해. 가족이야. 그의 눈은 공포로 물들었다. 나는 그 공포를 즐겼다. 복수의 맛, 달콤했다. 추수감사절로부터 한 달, 서울은 눈으로 뒤덮였다. 형의 펀드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이 철수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형은 나를 원망했다. 내가 다 망쳤어. 그의 문자, 죽여버릴 거야. 나는 대비했다. 변호사를 고용하고 증거를 모았다. 하지만 마음속 갈등이 컸다. 형을 파괴하면 나도 파괴될까? 지은의 전화가 왔다. 민호 오빠, 만나자. 민준 오빠가 미쳐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눈이 소복이 쌓인 벤치. 지은은 울었다. 오빠가 약 먹기 시작했어. 환각제. 나 때문에. 지은의 비밀. 그녀는 형의 사기를 알면서도 임신했다. 아이를 지키려면 돈이 필요해. 그녀의 배가 살짝 부른 게 보였다. 나는 충격받았다. 형이 아빠가 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오빠는 변할 수 없어. 오빠, 도와줘. 그 순간 나는 흔들렸다. 복수가 가족을 파괴한다면? 하지만 형의 다음 행동이 모든 걸 바꿨다. 그는 엄마를 납치했다. 아니, 납치라기보단 유인. 엄마, 돈 가져와. 민호가 증거를 넘기기 전에 엄마는 갔다. 나는 추적했다. 형의 창고, 인천 항구 근처. 창고 안, 형은 엄마를 묶었다. 로프가 아니라 말로. 엄마, 왜 날 버렸어? 아빠처럼 덤마는 울었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나는 문밖에서 들었다. 형의 광기, 민호가 와. 그 새끼를 죽일 거야. 나는 뛰어들었다. 형, 그만. 형은 총을 꺼냈다. 장난감이 아니었다. 불법 총기. 그의 사기 네트워크에서 구한 거. 민호야, 내가 원하는 게 이거지? 죽음. 그의 손이 떨렸다. 지은이 도착했다. 오빠, 총 내려. 카오스였다. 형이 방아쇠를 당기려 할 때 지은이 막았다. 총소리가 울렸다. 지은의 어깨에 스쳤다. 피가 흘렀다. 지은, 형이 무너졌다. 나는 119를 불렀다. 엄마가 풀려났다. 병원으로 가는 길, 형은 중얼거렸다.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병원에서 지은은 안정됐다. 아이는 무사했다. 형은 체포됐다. 횡령, 사기, 불법 총기. 하지만 아빠 살인 미수. 증거가 부족했다. 형은 감옥행. 나는 증언했다. 형은 미쳤어요. 가족을 사랑했지만 잘못된 길로. 법정에서 형은 나를 봤다. 민호야, 고마워. 내가 날 구했어. 그의 미소는 진심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형은 또 돌아올 거야. 출소 후 더 강하게. 엄마는 후회했다. 민호야, 엄마가 다 망쳤어. 나는 안아주며 말했다. 이제 새로 시작해요. 하지만 내 마음은 비어 있었다. 복수는 승리했지만 상처는 남았다. 형의 재판이 끝난 후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그 자유는 무거웠다. 47,000달러는 엄마가 불태웠다. 이 돈은 저주야, 그녀의 말처럼. 나는 새 직장을 찾았다. 빅테크 회사, AI 개발자. 지은은 아이를 낳았다. 건강한 아들. 형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그녀는 나에게 맡겼다. 민호 오빠, 키워줄래? 민준 오빠 이름으로. 나는 거절했다. 지은아, 내가 키워. 형의 실수, 반복하지 마. 하지만 가끔 아이를 봤다. 형의 눈매가 보였다. 그 눈빛에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1년 후, 형이 출소했다. 감옥에서 그는 변했다. 종교 모임, 상담. 민호야, 용서해줘. 우리는 한강에서 만났다. 봄바람이 불었다. 형은 마른 몸으로 서 있었다. 내가 잘못했어. 아빠 일도, 내 감옥도. 지은과 아이, 잘 키워. 나는 물었다. 형, 후회해. 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하지만 내 복수가 날 살렸어. 죽지 않고 직면하게 했어.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우리는 포옹했다. 형제의 포옹, 10년만. 하지만 트위스트는 그 후였다. 지은의 편지, 민호 오빠, 민준 오빠가 다시 사기 시작했어. 이번엔 나를 이용해. 형은 출소 후 새 펀드를 만들었다. 이번엔 나를 미끼로. 동생, 같이 하자. 이번엔 진짜야. 나는 웃었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형의 새 서버를 해킹했다. 모든 걸 경찰에 넘겼다. 형은 다시 잡혔다. 이번엔 영원히. 지은은 아이와 떠났다. 캐나다로. 미안해, 오빠. 엄마는 병들었다. 그녀의 마지막 말, 민호야, 가족은 용서야. 아니면 파괴돼. 그녀는 평화롭게 갔다. 나는 홀로 남았다. 강남거리, 네온 불빛 아래. 복수는 승리했지만 나는 외로웠다. 형을 용서할까? 아니면 영원한 적으로? 그 선택은 여전히 나를 괴롭혔다. 이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 배신과 복수, 사랑과 증오의 그라데이션.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형을 구할까? 파괴할까? 추수감사절의 그 칼날처럼 선택은 항상 날카로웠다.